두 번째는 싼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. 이건 좀 되게 많은 내용들이 좀 필요한데, 여기서 이제 뭐가 빠졌냐면, 만약에 30억을 주고 건물을 매입했어요. 싼 건물에 이제 속한다라고 했을 때,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만약에 뭐 5억에서 7억이 들어간다. 그러면 내가 처음에 초기에 투입한 비용이 7억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 이후에 임차를 받았을 때 임대 수익률이 좀 떨어지겠죠. 안녕하세요, 빌딩부부입니다. 오늘은 빌리니들이 자주 묻고 자주 틀리는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첫 번째 질문. 건물 사면 월세만 받아도 평생 편하게 산다. 네. 건물 사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더라고요. 이유는 저희가 옛날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빌딩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데,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건물주라고 하면 건물 한 채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이 일을 하면서 건물을 사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. 그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 에코티를 조금만 태우고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남아있는 에코티로 또 다른 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을 창출하는 이런 투자 방법이 가장 대중적이다 보니까 대출 금액이 커서 그쵸. 월세만 가지고는 충분히 평생 살 수 있다? 이거는 아닌 답인 것 같아요. 근데 아껴서 살면은 이자 내고 남은 임대료로 살 수 있을 텐데, 이렇게 여유롭게는 살 수 없다. 두 번째는 싼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. 이건 좀 되게 많은 내용들이 좀 필요한데, 여기서 이제 뭐가 빠졌냐면, 저렴한 물건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디에 그거를 어떤 시세인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체크해야 될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약간 완벽한 X도 아니고 또 완벽한 동그라미도 한 세모 정도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싼 건물이 진짜로 뭐 시세, 그 지역의 시세 대비해서 싸게 샀다라고 하면 거의 80%는 성공이신 거고, 리모델링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. 이런 부분은 뭐 임대 수요도 좀 봐야 되고, 그 지역이 이제 새 건물이라고 임차료를 막 그 임대료에 맞는 수준으로 맞추는 지역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30억을 주고 건물을 매입했어요. 싼 건물에 이제 속한다라고 했을 때,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만약에 뭐 5억에서 7억이 들어간다. 그러면 내가 처음에 초기에 투입한 비용이 37억이 되는 거잖아요. 처음에 샀을 때는 30억이었는데 공사비를 투입해버린 37억이 원가가 됐어요. 그러면은 그 이후에 임차를 받았을 때 임대 수익률이 좀 떨어지겠죠. 30억 기준이 아닌 내 매입 원가 기준에서 임대 수익률을 감안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졌는데, 어쨌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. 다음은 강남에 있는 빌딩 사면 무조건 오른다. 오르기는 하죠. 이 질문도 세모예요, 세모. 우리가 건물을 사는 목적이 뭔가요?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 땅 위에 있는 건물, 땅과 건물을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땅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두 가지 개념인 거죠. 땅의 가치와 임대 수익의 가치, 보유하면서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는지, 그리고 보유하면서 이 땅의 가치가 얼마만큼 상승하는지. 근데 이 땅의 가치는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인 거고, 임대 수익은 내가 보유하면서 발생시키는 임대료이기 때문에, 최근에 근데 이제 강남에 이제 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강남에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좀 애매한 질문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시기도 좀 중요한 것 같고. 그러니까 그럼 4번. 대출 많이 받아도 임대료로 갚으면 되니까 상관없다. 대출을 많이 받아도 임대료가 커버가 되면 상관이 없죠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대출보다는 이 임대료, 그러니까 임대료보다는 대출 이자가 훨씬 더 많이 이제 상쇄되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. 예. 상관없지 않죠. 그럴 때는 이제 상관이 있어지는 거고, 플러스로 이제 임대료로 갚으면 된다. 근데 이제 공실이라는 게 생겼을 때는 또 상관이 없지 않고 있어지는 거죠. 그래서 단순히 대출 많이 받아도 임대료 갚으니까 상관없다라는 부분은 틀린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물을 항상 이제 만실 기준으로 임대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데, 이게 경우의 수를 둬야 되죠. 공실이 전층 비율 중에 뭐 한 10%에서 20% 정도는 감안을 하고 대출 이자를 감안을 해야지, 계산을 해야지 뭔가 공실이 생겼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뭔가 커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출 대비해서 임대료 수준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다섯 번째, 건물이 오래돼도
땅값만 올라가니까 괜찮다. 요거는 이제 건축법적인 얘기를 좀 해야겠죠. 건물이 오래되면 임차인들이 컴플레인이 많아지겠죠. 누수가 생긴다거나 시설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정화조 냄새가 올라온다거나 뭔가 건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면 오히려 최종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수익이 좀 떨어지겠죠. 보유하면서 뭔가 지출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. 근데 이 부분은 참 그 큰 의미를 담고 있네요. 근데 요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건물이 오래돼도 땅값이 오르니까 괜찮다. 이 건물이 이 기준인 것 같아요. 건물이 오래되어도 이 건물에 임차인이 있어서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으면은 괜찮다. 근데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임차인이 있지도 못할 정도다. 그러면 안 괜찮다. 6번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건물은 믿어도 된다. 질문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빌딩 부부가 추천하는 건물은 믿어도 된다. 오! 정답입니다. 근데 공인중개사로서 얘기 드리면 믿어도 된다 라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왜냐면은 어쨌든 이게 우리가 건물을 살 때는 매매계약서에 매수자분이 도장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최종적인 책임은 매수자분이 지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매입했을 때 뭔가 잘못 매입했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물론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도움은 주겠지만 결국엔 책임을 매수하신 분이 다 지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아닌 것 같아요.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. 왜냐면 저희도 단순히 이제 손님분이랑 물건을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. 그러면 저는 그 손미 부대표님 추천하는 거는 무조건 믿고 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가서 빨리 현장에 가서 건물을 한번 보고 오셔야 된다. 그리고 두 번째, 은행 지점장님 번호를 드릴 테니 빨리 대출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. 이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.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. 근데 공인중개사 지금 당장 빨리 쏘시죠 뭐 이랬을 때 낭패를 볼 수 있다. 아니 너무 100% 믿지 마시고 대신 신뢰가 가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를 한 70% 정도는 믿고 30%는 밸류맵도 좀 보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하면서 매수자분이 직접 본인을 믿고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마지막 7번. 수익률은 단순히 연임대료 나누기 매매가로 계산하면 된다. 이거는 이제 맞는 질문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빠졌냐면 보통 일반적인 건물은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가 들어오잖아요. 근데 이제 관리비를 수익으로 잡아서 임대 수익률을 더 높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건물들은 임대료를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임대료를 좀 더 높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부가세가 별도인지 관리비가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그럼 이 건물의 비용을 뺀 나머지 관리비 수익이 얼마인지를 같이 계산해서 수익률 계산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 수익률이 몇 프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세전 수익률이에요. 그래서 세후 수익률은 몇 프로인지 이 건물을 보유했을 때 재산세가 얼마 발생하는지 종부세가 얼마 발생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단순하게 그런 좀 깊이 있는 그런 보유세 같은 것까지는 체크를 못 하겠지만 관리비라든가 부가세가 별도인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연 임대 수익률 계산법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분자에 연 임대료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매매가 빼기 보증금이 들어가야 돼요. 그렇게 하면은 연 임대 수익률이 나오겠죠. 오늘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해소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또 궁금하시거나 이거 이렇다는데 맞나요? 어디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물어봐주시면 최대한 많이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틈나는 대로 계속 답변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